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드렸던 요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타임과 런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컴파일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이때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문법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문법 검사. 문법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이제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컴파일 타임에는 문법 검사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컴파일 타임에 뭘 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문법 검사한다. 문법 검사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쓰게 되면 빨간 줄 그어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컴파일 타임에 진행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컴파일이 진행되는 과정 또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컴파일보다는 런타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런타임이라는 게 뭐냐? 런타임이라는 게 뭐냐? 자,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이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시간. 가 작동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즉 실행 중이죠. 실행 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정적할 때 동적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서 어땠어요? F5 딱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죠. 그런 것들이 다 런타임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런타임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코드를 잘못 썼어요. 그럼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펑 하고 터져버리죠. 그런 것들 이제 런타임 에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이 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보통 발생하는 오류를 컴파일 에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에 발생하는 에러를 런타임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는 여러분의 문법 검사, 그러니까 즉 F5 눌렀을 때, 그러니까 문법을 여러분들 잘못 썼는데 딱 F5를 딱 눌렀어요. 그 실행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컴파일 에러고요. 런타임 에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장을 입력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펑 하고 터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런타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라. 그래서 런타임 에러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하죠. int ALR 20. 요건 배열이죠. 배열이고 얘는 뭐죠? 동적 할당이죠. 근데 둘 다 이제 배열인 건 비슷해요. 배열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요 방식에 대한 이제 서로의 장단점을 이제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셔야죠. 자, 얘는 뭐예요? 자, 일단 쉽게 말해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뭐죠? 자동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nt ALR 20 딱 쓰게 되면 4바이트짜리 20개짜리가 4바이트 20개가 스택에 할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동시에 메모리도 자동 반납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용하기 편한 장점이 있죠. 자, 단점이 뭐죠? 단점은 메모리의 크기가 얘는 언제 결정될까요? 메모리의 크기가 런타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행 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행 전에, 즉 정확하게는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나 얼마큼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막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int 사이즈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측정 불가능하잖아요. 왜요? 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그때 이제 오라는 값이 사이즈에 할당이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얘는 그 오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라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사이즈에 뭐가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실행이 돼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잘 기억하세요. 메모리의 크기가 런타임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유연함이 없죠. 딱 20 딱 고정해놓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사용자가 또는 또 개발자가 요 사이즈를 임의로 정해야겠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샵 디파인 해가지고 맥스 사이즈 200, 300 이런 식으로 정했었죠. 그런 식으로 개발자가 임의로 정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동적 할당이죠. 자, 이 녀석의 장점은 뭐예요?
얘는 반대예요. 메모리 크기가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 과정에서 런타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크기를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또는 개발자는 아니죠. 사용자죠. 사용자가 내가 만약에 내가 숫자를 한 10개 입력한다. 그럼 딱 10개만 입력 받을 수 있게끔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20 하게 되면 무조건 20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바이트가 아니라 총 80바이트가 무조건 할당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객이 뭘 입력하냐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유연하게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숫자 5개 입력 받을래? 그럼 딱 5개만 받는 거고 10개 입력 받을래? 딱 10개만 받는 거죠. 지금 여기 5라고 써놨기 때문에 뭐 당연히 4, 5, 20바이트만큼 계속 무조건 할당이 되지만 어쨌든 5 지우고 나중에 이제 뭐 사이즈라 쓰던지 어떤 특정 값을 쓰던지 하면 유연하게 코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수명을 조절할 수 있다. 왜냐면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수동 할당이라 했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수동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동으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단점이 바로 메모리를 수동으로 해제해줘야 된다. 자, 이게 뭐죠? 해제해주는 게 프리죠. 자, 이거 안 하면 메모리 누수 발생한다 했습니다. 메모리 누수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적 할당은.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인트 변수이고 값이 5라고 했을 때 요게 안 되는 이유. 자, 요게 왜 안 된다고요? 요거 제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ARR이라는 배열의 크기는 언제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ARR의 배열의 크기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이즈의 값은 언제 결정된다고요? 런타임, 딱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결정된다. 런타임에 결정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이 뭐예요? 메모리를 어디서 받아요? 힙에서 할당 받는 방식이다. 말록이죠. 말록. 그죠? 말록을 통해서 메모리를 유연하게 요청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적 할당은 뭐죠? 메모리를 어디서 받는 방식? 스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된 메모리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C 언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정적 할당의 장점 뭘까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쓰면 돼요. 편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단점은 뭐예요? 유연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 유연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가 한 20, 뭐 인트 AR을 20 하게 되면 무조건 80바이트 쓰는 건데 나는 고객의 숫자를 20개 말고 한 40개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요거를 프로그램을 다 종료하고 다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연함이 없는 거죠. 유연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적 할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적 할당은 유연함이 없는 그런 편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명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자, 수명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스택에서 메모리를 할당 받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끝나면 얘가 메모리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동으로 해지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택에서 할당받은 그런 메모리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함수도 함수 안에 이제 지역 변수 그런 것들은 다 스택에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함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종료되면 사라지는 녀석이잖아요. 그 녀석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사용하려면 사용 못 한다는 거죠. 왜요? 함수가 끝나면 스택에서 그 메모리도 알아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힙에서 그 메모리 값을 이제 받아왔던 거 기억나시죠? 자, 동적 할당은 장점은 뭐예요? 수명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연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메모리를 해제할지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메모리를 언제 받을지도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10명 입력할 거면 딱 10명분의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고 20 입력하면 그 20명분의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 단점은 뭘까요? 잘못 사용 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누수 발생하면 나중에 메모리가 적으면 프로그램하고 픽 하고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포토샵 다룰 수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겁게 쓰게 되면 뭐 당연히 포토샵 같은 경우 그래픽 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 결국에는 메모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만약에 무거운 용량을 쓴다? 그럼 포토샵 탁 하고 끊겨요.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동작 할당을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퀴즈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